무극담노 종신기 천마편 제40화 만이교 십만대산의 성지 6. 나 천마 류지혁이 송강연에 온 지 6개월이 지났다. 나는 낮에는 송강연의 포졸로 맞은 바 임무에 충실했으며 밤에는 주로 10만대산을 올랐다. 물론 나는 하단전에 있었던 두 동물의 독단과 중단전에 자리한 독정을 녹여내기 위해 수많은 동물을 섭취해야만 했다. 이독치독의 과정은 나에게 보름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죄악, 절정의 고통으로 몰아갔다. 당시 나의 몸은 매우 불안했다. 마교 장로였던 적상천이 나를 봤을 때 그는 나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내 하단전의 독기와 중단전의 독정은 서로 상단전을 차지하고 나를 진정한 독인으로 만들려 하였지. 하지만 이들의 대결은 내 몸을 극한으로 몰아갔으며 결국 이러한 상황은 내 몸에 작은 균열을 일으킬 작은 변수가 작용한다면 나는 그 자리에서 촌각도 버티지 못하고 폭발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하늘의 신께서는 나에게 긍휼지심을 갖고 계셨는지 나에게 천우신조와 같은 천운이 함께하였으니 지금 생각해보니 나는 하늘의 신께서 계획해 놓으신 마지막 공산의 안배로 걸어가고 있었던 것인가. 송강연 관부.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낮부터 내린 비는 깊은 밤이 되어 비로소 진눈깨비가 되어 비는 눈과 함께 섞여 내렸다. 관부의 횃불은 활을 타고 있었으나 그 위로 간간히 눈발이 지나갔으며 그 주위로 2명의 포졸이 대화하고 있었다. 시간이 왜 이렇게 가지 않는가?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가 함께 야간 동초를 서면 시간은 항상 멈춰 있는 것 같은데. 자네도 그런가? 나는 꼭 자네와 함께 근무하는 날이면 시간이 정말 멈춰 있는 것 같네. 이런, 아직 우리는 축시가 되어야만 교대할 것 같네. 그런데 우리 담의 근무자가 누군가? 가만 있어 보자. 백리포두와 성현이네. 뭐라? 백리포두? 그래, 백리포두일세. 그렇다면 우리는 일각 정도 일찍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군. 그렇지. 백리포두는 언제나 이전 근무자가 더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하지. 아마도 그의 열심 때문에 그는 단 3개월 만에 포두로 진급했고 지금은 다음 포교로 진급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은가? 물론 그는 참으로 열심히 공무를 진행하지. 정직하고 또한 매우 유능하지. 그가 이곳 송강연에 와서 그의 노력으로 청룡가와 백호가에 있었던 암흑과 무리가 쫓겨나지 않았나? 그리고 우리 도시의 고질적 문제인 부녀자와 어린아이들의 인신매매를 완벽하게 해결하였지. 독산체에 있었던 양아치 무리를 해결하지 않았다면 우리 지방의 유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 것이네. 그렇지. 그렇고 말고 정말 백리포두는 하늘이 낸 사람이 아니겠나? 그래, 그가 이곳 관부의 적을 두고 단 열흘 만에 저작거리 5일장 시전판에서 벌어진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말이야. 정말 대단한 인물이야. 어떻게 된 것이 흑사회 녀석들은 그의 묵빛 육모방위에 굴복할 수 있었는지. 흑사회는 우리 지방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지. 나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 흑사회가 존재했다는 말을 들었네. 그리고 그들의 악행은 치를 떨 정도였고
녀석들은 우리 관부의 관원들도 혀를 내두르고 그들을 제재하지 못하지 않았나? 또한 녀석들은 악랄할 뿐 아니라 수완도 대단하요. 우리 송강현의 지부대인에게도 손을 뻗치고 있다는 말이 있었는데 말이야. 쉿. 송가 자네 미쳤나? 자네의 말을 다른 관졸이나 서기들이 들었다면 자네는 내일 바로 팽당하고 관옥에 갇혀 수년이 지나야 풀려날 것일세. 이 친구 입 조심하게. 이크. 송포졸은 두 손으로 본인의 입을 막아 버렸고 두 눈은 흔들려 공포심쩔은 얼굴이 되었다. 이봐. 왕포졸. 그런 겁을 주나? 이 친구. 자네 노삼을 모르나? 노삼이라면 그래, 작년 3조에 속한 포졸 말일세. 녀석이 입을 함부로 놀렸지. 지부대인의 막내딸이 언청이라고 말했다고. 녀석은 치도군을 당한 후에 옥에 갇혔고 결국 한 달이 못 되어 위와 전쟁을 벌이는 최전방으로 끌려갔지 않았나. 단순히 한마디를 하였을 뿐인데 어찌 지부대인의 귀에 들어갔는지, 지금 노삼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길이 없네. 이그 불쌍한 노삼. 그건 그렇고 송포졸, 백리포두의 활극을 아는가? 글쎄, 나는 독산체의 일은 백리포두가 마무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 자세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네. 헐, 그것을 모르다니. 송포졸은 하늘을 보았다. 구슬프게 내리던 비와 눈을 보며 그는 우수에 찬 눈이 되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는 입김이 뿜어져 이 입김은 하늘로 오르다가 사라져갔다. 그날도 비가 내렸고 우리가 독산체를 습격하기 위하여 관부 관졸들이 절반이나 동원되었지. 저기 근무 교대를 하려고 두 사람이 걸어오고 있네. 백리포두와 성현이군. 백리포두는 정말 천하제일 미남자이지 않은가? 그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가 대머리에 검은색 얼굴과 피부를 하지 않았다면 그는 정말 연한으로 대낮 이곳 송강현을 제대로 다닐 수 없을 것이야. 이 사람. 그런 말 하지 말게. 자네는 지부대인의 막내 따님이 저 백리포두 때문에 이미 일회째 본인의 처소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을 모르나? 아무려면. 아닐세. 송포졸. 정말이라고. 지부대인의 막내 따님이 백리포두님을 오로지 사모한다고. 어제부터는 곡기까지 끊었지 뭔가. 정말인가? 왕포졸. 처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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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벅. 송포졸과 왕포졸이 잡담하는 틈에 두 사람이 다가왔다. 송과 왕포졸은 별일 없는가? 근무 중 이상 무. 송과 왕포졸 두 사람은 백리성의 목소리에 들고 있는 창을 본인의 몸으로 당겨 차례 자세를 취한 후 송포졸이 외쳤다. 아니, 왜 이렇게 빨리 나오셨습니까? 대략 축시가 되려면 아직 반 시즌은 지나야 할 것 같은데 말입니다. 왕포졸은 반가운 얼굴을 하며 말했다. 아마도 백리성이 본인들의 근무를 속히 끝나도록 배려해주는 것을 예상한 듯한 얼굴이었다. 후후후후. 송포졸과 왕포졸은 오는 낮에도 업무로 인해 바쁜 시간을 보내지 않았나. 그래서 내가 배려하기 위해 조금 일찍 나온 것이지. 감사드립니다. 이제 왕포졸과 송포졸은 들어가서 몸 좀 녹이고 근무자 취침을 하지 그래. 하하하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네들이 몸을 녹일 수 있도록 야식을 준비했네. 이런. 그리 감동할 필요는 없어. 다 같이 어려운 일을 하는 처지에 두 포졸은 사가의 처자식들로 인해 변변치 않은 생활을 하지 않나.
역시 우리들을 생각해주는 분은 바로 백리 포도님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은 야심한 밤,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진눈깨비로 추위와 피곤함이 역력했으나 백리성의 말로 인하여 그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했다. 새소리 맑게 어서들 돌아가서 몸이나 녹이고 푹 쉬면서 조촐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게.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쏜살같이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후후후후. 성현이 자네도 수고하게. 오늘 밤 특히 백리 포도님을 잘 모시도록. 어이쿠, 두 분 형님은 걱정하지 마시지요. 백리 포도님이 지루하지 않도록 이야기 보따리를 풀겠습니다. 후후후후. 녀석, 알겠소. 우리 백리 포도님을 부탁하지. 그럼 왕포졸, 송포졸은 백리성에게 허리를 깊숙이 숙여 예를 표하고 그들은 천천히 진눈깨비가 내리는 소록길을 따라 걸어갔고 서서히 백리성과 성현의 두 눈에서 사라져갔다. 그들의 걸음은 백리성이 준비한 술자리로 그런지 가벼운 걸음이었다. 처벅, 처벅, 처벅. 처벅, 처벅, 처벅. 비와 진눈깨비로 지면은 젖어 있었다. 그곳을 두 포졸이 걸었고 이들은 한동안 말없이 걷다가 송포졸의 입에서 진한 입김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처벅, 처벅, 처벅. 처벅, 처벅, 처벅. 이봐, 왕포졸. 자네 그날 독산체의 일을 마저 이야기해주지. 아, 그래. 그날도 오늘처럼 비가 계속되었지. 처벅, 처벅, 처벅. 처벅, 처벅, 처벅. 두 사람은 계속 걸어갔고 왕포졸은 다소 상기된 얼굴을 하며 말을 이어갔으며 이들은 젖은 지면을 차박, 차박 걸으며 이동하였으니 3개월 전 종모산 독산체. 관군이 종모산으로 때로 몰려갔다. 종모산은 송강현 남동부에 있었던 산으로 송강현 관부로부터 한 시진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었다. 이 산은 예로부터 10만 대산과는 거리가 있어서 그런지 지역민들은 10만 대산이 신령한 성산으로 여겨 1년에 단 2주만 오를 수 있었으나 이에 반면 종모산은 지역민들의 삶과 밀접하여 사냥과 약초꾼들이 1년 내내 자유롭게 이용하였다. 그러나 최근 독산체라는 곳이 산중 깊숙한 곳에 자리하여 사람들은 이 독산체를 두려워하였으니 독산체 인근으로 사람들이 사라진다는 소문과 함께 독산체의 무례한 산적들이 집단 생활하는 소문이 파다했다. 이상한 것은 관부는 물론 송강현에 존재하는 삼강 문파들, 즉 마도일문, 정천, 사왕건문 등은 이 독산체의 존재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으니 허허, 마도에는 마통이 있고 정도도 정통을 따르는 정도가 있을 것인데 어찌하여 독산체에서 인육을 거래하고 인신매매를 주업으로 하는 것에 그대로 둔단 말인가. 아무튼 종모산 두리봉 아래 있었던 독산체 주변으로 불이 붙었으며 비록 어두운 밤이었지만 독산체 인근 주변으로 여러 불길이 올랐다. 달도 없이 어두운 숲속이나 주변으로 불길이 올랐다는 것은 먼 곳에서 이곳을 집중하게 했다. 도대체 독산체에 무슨 일이 있는 것인지. 으아! 반드시 죽이리라. 나를 막는 녀석들은 가만두지 않으리라. 휘이, 휘이. 한 사람이 대전에서 튀어나왔다. 그는 보법을 밟고 있는 것인지 아님 신법을 전개하는 것인지 매우 신속하게 달려나왔고 이후로 그는 공중을 부양하고 허공을 밟고 있었다. 이자는 매우 뛰어난 무공의 소유자였으며 일반의 10년이 지나도 능히 볼 수 없는 경지로 보여 지금 그의 신의로 본다면 분명히 초절정 후입 3년경의 경지에 이른 자로 능히 검에서 검사를 뽑아내 일검파천의 경천동지를 선보일 것이다. 휘이, 휘이. 스팟! 스스스 스팟! 휘킥, 휘킥.
검은 신형은 신법을 유유히 밟으며 허공에서 칼춤을 췄고 그의 검에서는 수많은 검기가 난무하여 주변 공기를 가르고 있었다. 다만 그 두 눈을 보라. 그의 두 눈은 정상인의 눈빛이 아니었다. 마치 몽유병 환자가 밤길 꿈속에서 헤매며 밤거리를 걷는 모습과도 같았으니 그의 두 눈에는 초점이 흐릿하여 없었으며 또한 그의 두 눈은 신비로운 도화빛 광채가 번뜩이고 있었다. 허허, 도대체 이와 같은 현상이란. 휘이 스팟 스팟 퍽 휘이 쿵 이때 공중에서 춤을 추고 있었던 이는 어느 틈에 발검하여 칼춤을 추게 되었으며 이자의 검에서 발사된 검기는 향방을 잃고 쇄도하여 어두운 밤 이 독산체를 급습한 일단의 무리, 즉 관군의 허리를 잘라 요절시키거나 수급을 잘라 머리 잃은 사자로 만들었다. 워낙 날카로운 검기는 매우 예리할 뿐 아니라 막대한 경력이 실려 있어서 그런지 검기를 막아냈던 관군의 창과 검을 잘라버릴 뿐 아니라 그들의 신형도 너무도 쉽게 두 동강을 내기까지 하였으니 말이다. 새 앗, 이런 초절정 검사라니. 새 스삭 휘이 스스스스스 사사사삭 툭툭툭툭툭툭. 허허, 칼춤을 추고 있었던 신형은 도깨비의 노름인가? 그의 신형은 수시로 뚜렷해지다가 흐려지다가를 반복하여 그의 검에서 은빛의 검사가 쏘아져 나갔다. 이는 한동안 진행되었고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관군 무리는 우왕좌왕하여 공중에서 칼춤을 추고 있는 이에게 접근조차 못하고 있었으니 그야말로 한 마리 사자가 종횡무진하며 개떼의 개들을 일방적으로 도륙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까. 휙킥 새 퍽 휘이 쿵 철퍼덕 휙킥 척 휘이 착 저벅 약 20명이 종전 칼춤을 추고 있는 자에게 당해 허리가 잘리거나 수급이 잘려 주변에 난장을 치고 있었다. 물론 이미 그 생을 다해 영혼은 이승을 하직하여 갈 길로 갔지만 말이다. 이때 어두운 밤 공기를 가르는 파공음이 울렸으며 어두운 공간에 보일랑 말랑한 묵빛이 쇄도하여 칼춤을 추고 있었던 신형의 옆구리를 후렸다. 허허, 칼춤을 추고 있었던 인물은 분명히 신화경을 바라보고 있었던 막강한 초절정 후입의 고수였으나 그는 공중에서 맥없이 떨어졌고 이 신형을 후렸던 묵빛 정체는 크게 회전한 후에 다시 공간을 가르며 묵빛 물건을 쏘아낸 자에게 돌아갔다. 이런 관군의 수급을 갈랐던 인물은 너무도 쉽게 제압되어 지면에 떨어졌고 묵빛 물건은 바로 육모방망이로 보였으며 이 육모방망이는 한 인물의 좌수에 잡힌 후에 팔에서 여러 차례 회전하여 마침내 그의 옆구리에 꽂힌다. 후후후후. 감히 왕실의 관군에게 행패를 부린 무도한 놈에게는 나의 육모방망이가 최고지. 저벅. 사람들, 즉 주변에 있었던 관군과 관부 인물들은 어리둥절했다. 초절정 막강 무인 앞에 혼비백산하여 감히 접근조차 못하고 그가 뿌려낸 검기와 검사 앞에 영혼과 육신이 가볍게 털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호련히 나타난 묵빛 육모방망이가 이들을 죽음 앞에서 구원한 것이다. 그러니 얼떨결에 얻은 구원 앞에 이 관군과 관부 요인들은 온전한 정신일 수 없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육모방망이의 주인공은 사선 앞에서도 너무도 여유로운 자세와 안정감 있는 혼잣말을 하고 있었다. 그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쓰러진 적에게 다가갔다. 저벅.
으으으. 쓰러진 자는 고개를 들었으나 여전히 몽롱한 눈빛과 은은한 도화빛 눈으로 딱 봐도 그는 제정신이 아닌 것으로 보였다. 허나 그는 분명히 옆구리의 타격으로 큰 고통 때문인지 얼굴에는 고통의 주름이 엿보였으니 이놈아, 고통스럽냐? 그렇다면 정신을 차리고 지엄한 왕법을 무시하지 말던가. 감히 왕실의 법을 수호하고 집행하는 관부 관군과 관조를 그렇게 아나무인격으로 조각조각 내서야 되겠느냐? 내 놈은 더욱 처맞아야 한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거라. 어차피 내 놈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으니 말이다. 휘. 턱! 휘휘휘휘. 휙! 퍼퍼퍼퍼. 턱! 허허, 무지막지한 구타는 무얼한 말인가. 다만 독산체 여러 곳에 불길이 올랐고 불길의 불빛이 흔들리며 이 육모방망이의 주인공을 비출 때 바로 류지혁의 모습이지 않은가. 그는 현재 이곳 송강현 관부 포졸로 3개월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는 여전히 대머리였으며 시종일관 관부가 추구하는 양민의 안정과 고품격 도덕적 사회를 철저하게 실현하는 한 명의 능력 있는 관부 관졸로 생활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의 육모방망이를 보라. 관부 관군을 살해한 인물에게 막대한 구타로 응징하고 있었으니 그는 마치 마른 하늘의 모포를 가지고 나온 남정네가 모포를 몽둥이로 매질하여 터는 모습이지 않은가. 그렇게 능력 있는 초절정 고수는 어찌하여 힘을 잃고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하는 것인지. 잠시 후 결국 피에 쩔어 피떡이 되어 독산체의 초절정 고수는 죽어버렸다. 휴. 별것도 아닌 녀석이. 뿌득. 뿌드득. 백리성, 즉 백리성으로 분한 류지혁은 허리를 펴고 고개를 들어 쭉 편 후 좌우로 한 번씩 움직였는데 움직일 때마다 목에서 뼈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허허, 백리 포졸이 아닌가. 누군가 했네. 아, 허포교님. 그래. 21대를 이끌 때 자네가 늦게 합류했군. 자네가 왔다는 것으로 안심이 되는군. 허허. 칭찬 감사합니다. 백리성이 홀로 말하고 있을 때 한 인물이 주목하며 조심스럽게 접근하였다. 그는 바로 송강현 관부에서 수석 포교였고 그는 여러 포두를 거느리고 있었던 자였다. 그는 좀 전 칼춤을 추고 있었던 무인 앞에서 움츠리고 관망했던 자였다. 하지만 이자도 초왕실에서 제공한 무공에 매우 뛰어난 무인으로 초절정 초입 등입경의 고수였으니. 난 자네가 그동안 우리 관부에서 놀라운 실적을 올린 것에 대해 잘 알고 있네. 특히 자네의 대머리와 흑빛 신체, 그리고 자네의 묵빛 육모방망이 등 매우 인상적인 소문을 많이 들었네. 하지만 난 그 소문에 대해 매우 과장되었다고 생각했네. 그런데 오늘 자네의 신의를 보고 소문이 오히려 축소되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네. 허허, 자네는 대단하네. 저 미친 광인의 칼춤에서 우리를 살려냈으니 말이야. 허허허허. 허포교님. 응? 어서 말해보게. 난 자네와 저기 있는 대전으로 속히 들어가야 하니 말이야. 네, 그래서 말인데 허포교님이 이끄시는 21대를 데리고 이만 복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후퇴하실 때 더는 관부 관군과 포졸들이 이곳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라?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이 친구. 네, 좀 전까지 우리 송강현 관부는 이곳 독산체를 일방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 독산체가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괴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부인과 어린아이를 구해낼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저기 있는 대전을 제외하고 모두 우리 관군이 완벽하게 제압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전까지 완벽하게 무너뜨리고 저기 안에 있는 수괴들을. 하지만 허포교님, 주위를 둘러보시지요. 백리성의 말을 들은 허포교란 자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의 두 눈에 사기를 잃은 10여 명의 관군과 포졸들이 눈에 들어왔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21대는 70여 명의 무리였다. 하지만 독산체를 무너뜨릴 때 10여 명은 다른 임무로 이곳에서 구출한 부인들과 어린아이들을 관부로 데리고 가도록 보냈고 나머지 50여 명은 부상과 죽음으로 이제 그에게 남은 부하는 고작 약 10명이었다. 이런. 저들은 막강한 무인의 무력 앞에서 너무도 무력한 일개 관군이 되었습니다. 처음 이곳으로 출발할 때는 매우 용맹한 관군과 관졸이었지만 지금은 동료들이 너무 무기력하게 죽게 되어 사기를 잃은 오합지졸의 모습입니다. 이들이 저곳 대전으로 들어간다면 더는 생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 우리는 이미 많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더는 독산체가 다시 일어날 일은 없을 것이니 말입니다. 허포교는 백리성의 말을 들으며 주변을 다시 한번 돌아봤고 그의 두 눈에 들어온 참상은 그야말로 참담했다. 곳곳에 불길이 솟아 있었고 물론 불길은 서서히 꺼져가는 곳도 많았다. 또한 그의 두 눈이 남은 부하들에게 멈추어 섰을 때 그는 백리성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부하들의 두 눈은 실에 찬 눈으로 사기를 모두 잃어버린 자들로 쉽게 판단되었다. 이제 허포교의 판단에 이들을 데리고 독산체의 주전인 독산대전으로 들어가는 것은 섭을 지고 지옥 불길로 뛰어든 것과 같이 여겨졌다. 자네의 말이 맞네. 우리 21대는 돌아가야겠어. 네,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네의 말이. 네, 저는 잠시 이곳에 남아서 저곳을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저곳에서 심각한 요기와 사기가 흘러나오고 있으니 말입니다. 요기와 사기라니. 네, 허포교께서도 무공을 아시는 분이니 저곳에서 기이한 사기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자 백리성은 어느 틈에 허리에 찬 묵빛 육모방망이를 좌수에 들고 이미 죽은 적을 가리켰다. 허포교는 백리성의 방망이가 가리킨 인물을 보았으며 저는 사실 사람을 죽이는 것에 별로 흥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인이 되어 칼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의 검기는 관군을 향했다기보다 그는 홀로 지랄발광하다가 내게 처맞고 죽은 것입니다. 다만 운이 없었던 우리 21대 관군과 관졸들이 의미 없게 희생되었던 것입니다. 허허, 이럴 수가. 그렇다면 이 자는 무언가 사로잡혀서 미치광이가 되었단 말인가?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유를 살펴야겠습니다. 혼자서 괜찮겠나? 후후후후. 제가 바로 송강현에서 정의사회 구현 그 자체 아닙니까? 그건 그렇지. 자네의 정신봉은 가히 무적이니 말이야. 그래, 백리포졸은 비록 말단 포졸이지만 그의 무공은 감히 내가 추측할 수 없는 경지에 있으니 아마도 무공의 끝을 향해 달려가는 무극봉의 경지가 아닐까. 허포교란 인물은 짙은 미소를 짓고 있었던 백리성의 얼굴을 보며 강한 확신의 눈빛이 되었다. 아마도 큰 위험이 있더라도 우리 같은 조무래기가 그의 곁에 있으며 쉽게 몸을 뺄 수 없을 거야. 그냥 백리성이 홀로 여기 남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군. 허포교는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한 후 좋아. 나와 부하들은 관부로 복귀하겠네. 자네는 좀 더 돌아보고 관부로 복귀하게. 네, 그래. 허포교는 돌아서서 부하들을 보았다. 아, 허포교님. 응? 허포교는 다시 돌아서서 백리성을 보았다. 다른 관부의 관군과 관대를 물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대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시고 같이 복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허포교는 백리성의 말에 눈빛이 조금 흔들렸다. 그래. 그것도 좋을 것 같군. 이곳 전장에서 자네는 혁혁한 공을 세웠네. 내가 관부로 복귀하면 지부대인을 통해 자네의 진급을 청구하겠네. 그러실 필요는 없지만 아닐세. 자네는 우리 21대의 10명의 목숨과 나의 목숨을 건진 것에 침배 없어.
네, 그것은 나중에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움직이겠습니다. 저곳이 정말 심상치 않은 기운이 폭발 지경이니 말입니다. 그래, 자네의 무운을 비네. 그럼 백미성은 본인의 육모방망이를 허리에 찔러놓고 천천히 걸어서 대전으로 향했으며 이를 보고 있었던 허포교는 잠시 후 허리를 돌려 21대 부하들을 보며 외쳤다. 21대는 복귀한다. 10명의 관군과 관졸들은 얼굴에 화색이 돋았고 신속하게 행동하여 허포교의 인도를 받아 대전 마당을 빠져나갔다. 물론 주변의 생명을 잃은 관군과 관졸은 한 군데로 모아놓고 자리를 수습하고 말이다. 아마도 관군은 다음날 낮에 와서 이 사체들을 걷어갈 것이다. 휘잉? 휘잉? 아, 이 야심한 밤에 달은 없었고 하늘에는 별들이 유난히도 밝은 빛을 내며 류지혁과 허포교가 있었던 종모산 두리봉 아래 있었던 독산체 주변을 비추고 있었는데 이곳을 스쳐가던 바람은 유난히도 쓸쓸해 보였으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무극담로 종신기 천마편 계속 성원 부탁드릴게요. 또한 구독, 좋아요는 본 작가의 지필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